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라인 코딩 스킴들을 여러 개를 우리가 봤는데요. 앞에 이제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그 분류가 이 5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봤던 게 유니폴라, 그러니까 한쪽 극성만 있는 플러스와 0밖에 없는, 우리가 뭐 5볼트, 0볼트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했던 그 방법이었죠. 이제 이름은 NRG인데 Non-Return to Zero. Return to Zero의 뜻은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 시간의 한 중간에 꼭 한 번씩 0으로 돌아오는 것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는 그 NRG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코스틀리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전력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전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걸 개선한 NRG I와 NRG L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뭐 나머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한 방으로 끝났습니다. 너무 전력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걸 개선한 NRG L과 NRG I를 보게 되면 이건 폴라 스킴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플러스도 쓰고 마이너스도 쓰기 때문에. 예. 좋은 점은 뭐냐면 밴드위스가 이제 적게 들어요. 뭐 가장 적은 건 아니지만 밴드위스가 좀 적은 편에 속하고, 우리가 앞에서 왜 뭐 이거 어프록시메이션 스킴들 했었잖아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뭐 이런 형태를 갖다 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나온 미니멈 밴드위스 2분의 n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구현하는 그런 좋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단점이 있냐면, 만약에 뭐 NRG L의 경우에는 0이나 1이 인풋으로 계속 들어오는 경우에 이것을 코딩을 해냈을 때 만들어지는 신호가 그냥 밋밋하게 옆으로 쭉 미끄러지는 신호죠.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이제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NRG I는 약간 뭐 1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오가니까 그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도 여전히 0이 계속될 때는 동일한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했었고요. 둘 다 DC 컴포넌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0이나 1이 지속된다고 보면 한쪽으로 가가지고 치우쳐 있기 때문에, 즉 그 밋밋한 것, 즉 F가 0인, 즉 주파수 0인 이런 컴포넌트가 기준선을 벗어나서 상당히 올라가 있거나 상당히 내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띄워놓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DC 컴포넌트 조건에 맞죠. 주파수 0 근처이고 에너지가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 DC 컴포넌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문제, 이 스킴이 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페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맨체스터 혹은 디퍼런셜 맨체스터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마치 리턴 투 지로처럼 이렇게 중간에 막 그 한 번씩 이렇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내려오는 것을 꼭 한 번씩 하죠. 비트 시간 안에. 그래서 이 버티컬 엣지가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점은 이제 셀프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DC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F가 0인 상태가 나오려면 밋밋하게 쭉 가야 되는데 밋밋할 수가 없어요. 한 비트 시간마다 맨날 이렇게 중간에 움직이니까, 그죠? DC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 뭐가 있습니까? 하이 밴드위스죠. 너무 자주 움직여요. 빨리 움직이니까 시그널 레이트 올라가고 당연히 밴드위스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이 밴드위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요. 2배나 되죠. NRGI와 NRG가 2배나 됩니다. 이제 바이폴라 스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AMI가 있는데, 이것의 장점은 이제 NRG처럼 NRGINIL처럼 밴드위스가 적게 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역시 0이 계속되는 한 그냥 밋밋하게 쭉 가죠. 그래서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DC 문제는 없어요. 왜냐? 0인 경우 밋밋하게 미끄러져 가는 경우에 F가 0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지만, DC의 그 두 번째 조건, 즉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만족하지 않는 게, 미끄러져 가는데 어디서 미끄러져요? 중간선에서 0, 앰플리튜드 0에서 가니까 에너지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DC 문제가 없어요. 멀티 레벨은 이제 우리가 요 두 개만 봤죠. 2B1Q, 8B60 요거 두 개만 봤는데, 얘네들이 좋은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신호의 복잡도 때문에 뭐 4레벨을 가진다든가 3레벨을 가진다든가 함으로써 뭐가 이제 그
대가로 돌아오느냐 하면은 이 레벨이 다양함을 해서 복잡도가 올라가는 반면에 밴드위스를 보시면 훨씬 적게 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이 8B, 6T는 좀 다릅니다. 얘는 이제 밴드위스 적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셀프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 00, 00, 00, 00 이런 식으로 두 비트씩 똑같은 비트가 계속 들어오면 같은 레벨로 계속 이어가죠. 계속 이어가니까 밋밋하게 나오고 이제 그래서 셀프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8B, 6T는 밴드위스가 더 적게 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여기에 비교해 보면 더 많이 들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냐 하면은 셀프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8B, 6T만 8B, 6T를 보게 되면은 남는 코드가 많죠. 그러니까 뭐 256, 2의 8승, 즉 256개의 비트 패턴에 대해서 6T 가지고 그 3의 6승이 훨씬 큰 숫자가 됨으로 해서 뭐가 돼요? 남는 코드가 많아서 그 남는 코드가 많기 때문에 여유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 3의 6승계의 코드 중에서 이른바 미인 선발 대회를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코드, 즉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잘 되게 만드는 버티컬 엣지가 많이 들어간 코드만 골라 뽑았을 수가 있고요. 또 남는 코드로 할 수 있는 게 에러 디텍션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밸런스도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하나씩은 어긋날 수 있는데 시그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지만 그 다음번에 가서 필요하다 그러면 코드 인버전까지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된 걸 마이너스 고쳐서까지도 앞에서 뭐 플러스 하나 남았다 혹은 마이너스 하나 남았다 그럴 때 그걸 딱 각각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MLT3는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한 설계 자체를 이렇게 밴드위스를 낮추기 위한 방식으로 했었고요. 어, 다만 이제 0이 계속되면 얘도 어떻게 돼요? 높은 데가 있든지 낮은 데가 있든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볼티지에서 0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 코딩하라 그러면 현재 그 플러스 볼티지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밋밋하게 나감으로 해서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동시에 DC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0에서부터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고 있어서 F는 0이면서 에너지가 있는 이런 DC 문제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스킴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이 나온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쓰이는 응용들이 다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NRGI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USB 메모리라든가 USB 메모리가 이제 컴퓨터 메모리와 통신할 때 사용된다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에서 쓰인다든가 심지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커피 머신에서 쓰인다든가 쓰이잖아요, 그죠? AMI는 이제 전화망에서 쓰이고 이런 것들은 뭐 이더넷이라든가 여러분의 삼성페이, 애플페이 할 때 쓰였고요. 각자 다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게끔 요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장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겠죠. 거기 가져다 쓰는 거죠. 이제 물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 때문에 라인 코딩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라인 코딩 내가 이 점이 필요해서 얘를 갖다 쓰긴 했는데 얘는 그런데 이런 약점이 있어. 이걸 좀 보완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블락 코딩과 그 다음에 또 요 다음 절에 있는 스크램블링 이 두 가지 기법이 추가로 부스터처럼 부스터는 좀 이상하다. 어쨌든 보완책으로 함께 결합되어 쓰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 봅시다. 블락 코딩에서는요, 이제 라인 코딩은 라인 코딩대로 합니다. 블락 코딩이 라인 코딩을 대체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라인 코딩 라인 코딩대로 그냥 그 라인 코딩에는 해주는 박스 전에 그림에서 본 적 있잖아요. 그 라인 코드 그냥 그대로 있어. 자기 일은 자기가 해요. 그런데 라인 코드의 약점이 있잖아요. 어떤 때 약점이 드러나죠? 특정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0000 계속 들어와 버린다. 그럼 앞장에서 봤듯이 뭐 long zeros and one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f 하고 달려야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싱크로나이제이션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즉 인풋이 특정한 형태로 들어올 때 이제 생기는데 이런 것이
올 때 라인 코드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그렇게 설계된 애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솔루션은 뭐냐? 이 블락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라인 코딩 앞에 붙어서 이렇게 붙어 가지고요. 이런 형태가 아예 나오지 않게 좀 전처리를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한 특정한 라인 코더가 겪는 그 문제가 아예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들어가는 인풋을 뭐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책으로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풋은 뭐 0000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뭐 00, 뭐 01001로 바꿔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얼핏 어라? 하는 생각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니 4비트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5비트를 주지? 이런 생각할 텐데 정확히 보셨어요. 블락 코딩이 바로 그것을 합니다. 여기 보면 m비트란 말이 나와요. 원래 데이터의 m비트를 하나의 블락으로 묶어 가지고요. 하나의 블락으로 묶어 가지고 그것을 n비트로 만드는데 이때 이 n비트는 m비트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자, 원래 m 비트였던 것을 갖다가 n 비트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밝혀질 겁니다. 근데 그 이유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8B6T에서 했던 짓과 비슷해요. 그래서 미인 선발 대회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힌트로 얘기한 다음에 잠깐 돌아갔다가 오겠는데 뭘 위해서 돌아갔다 오냐면 자, 여기 보면 8B60나 2B1Q가 있어요. 그죠? 2B1Q, 8B60. 요거는 둘 다 라인 코더죠. 이때 2비트를 4개의 레벨을 가진 심볼 하나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뜻이고, 여기는 8비트를 3레벨을 가진 신호 6개로 표현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방식과 특히 2B1Q, 뭐 8B60 이런 이름 네이밍 컨벤션과 약간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잠깐 돌아갔다 온 건데요. 여기에 블락 코딩에는 항상 이 슬래시가 붙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MB, NB 이런 식으로 나오고 둘 다 B입니다. 그래서 앞에 라인 코더, 특정 라인 코더들과 이 블락 코더들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블락 코딩 할 때 꼭 슬래시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둘 다 B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시작을 해볼까요? 미인 선발대 이야기. 자, 블락 코딩의 개념은 이러한데, 지금 여기 지금 인풋이 계속 이 라인 코더 쪽으로 원래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라인 코더가 여기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리 보냅니다. 이리 보내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인풋들이 쭉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비스트가 들어올 때 이렇게 m 비트씩 끊어요. 끊어서 일종의 블락을 만드는 거예요. 블락. 그 블락을 만든 뒤에 블락을 얘한테 줬는데 이게 블락 코더예요. 그래서 블락 코더한테 넘겨주면 얘가 바로 이러한 식의 번역을 해줘요. 번역을 해주면 각각의 블락이 지금 이놈은 이것이 될 것이고, 이놈이 이제 이것이 될 것이고, 이놈이 이걸로 변환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의 비트 형태 가 뭔가로 바뀌는데 이 원래의 비트 형태가 라인 코드에 그대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될 때 그거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형태로 바꾸어서 라인 코드에게 집어넣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취지인데, 이걸 갖다가 원래 비트를 갖다가 동일한 수의 비트로 바꿨다가는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비트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n이 m보다 크게 만들어서 여기에 2의 n승이 2의 m승보다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2의 n승계 중에 2의 m승계가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여기 2의 m승에 해당하는 패턴들이 여기 이렇게 다 얘네들 합치면은 뭐가 돼요? 요거 다 합치면은
2의 m승계가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허연 부분이죠. 여기 지금 그 2의 m승계가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전체로 하면 2의 m승인데요. 2의 n승인데요. 이게 안 쓰이는 애들이 키예요. 원래. 그래서 이거 좀 잘못 그렸는데 하하하 이게 n 비트니까 여기가 그죠? n 비트니까 사실은 예, m 비트인 더 적은 수의 비트가 여기 나타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원리상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2의 n승계의 비트 패턴 중에 2의 m승계를 이렇게 골라내요. 이 m승계를 골라내서 이놈의 매핑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매핑되게 만들어요. 이 문제를 아직 해결 못해가지고 제가 그 태블릿이 좀 말을 안 듣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의 m승계를 뽑아내요. 뽑아내서 1대1로 매핑이 되게 하는데 1대1로 매핑되게 하는데 어떤 놈을 여기서 뽑을까요? 미인 선발대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 라인 코더가 약점을 드러내는 그 특정한 비트 패턴들이 되지 않도록 그 문제를 피해가는 패턴들 2의 M 승계를 뽑아내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예, 좀 예를 들면서 진행하는 게 낫겠죠. 예. 자, 이제 그 블락 코더의 첫 번째 얘가 이제 4B5인데요. 실제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자, NRGI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1이 계속되면 상관은 없었는데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0이 계속되면 0이 계속되면 현재 상태 그대로 머무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도 일으키고 DC 문제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사실 DC 문제는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해서 그래서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4B5는 무슨 말이에요? 자, 들어오는 비트를 여기서 이제 00이 막 들어오겠죠. 01, 01 이렇게 쭉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비트를 4비트 단위로 끊어서 블락화를 한 다음에 그 블락을 4비트짜리 블락을 5비트짜리 다른 블락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 4B5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5비트짜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0000이다 이를테면 이런 애들을 뭔가 일이 많이 섞여 있는 이런 형태로 바꿔가지고 NRGI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여기를 거쳐가도록 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문제아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한다기보다 그걸 대체를 해줍니다. 대체를 해서 NRGI로서는 아까 얘기한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가 생기지 않을 패턴을 주어서요. 도착을 해요. 그래서 10101로 이제 다시 바뀌겠죠. 그죠? 디코딩을 하면서 NRGI가 여기가 아니군요. 디코딩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 신호가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게 좀 뭔가 예, 어쨌든요. 예. 뭔가 이 신호와는 맞지는 않는데 이 그림과는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꾸로 테이블 룩업을 해서 다시 이렇게 뭐 0000이었다면 말이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테이블 룩업을 해주는 기계예요. 딴 거 없어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예. 3개보다 많은 0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3개까지는 그냥 봐줘요. 000까지는 봐줘요. 근데 0000은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락 전체가 0000이었다고 문제, 아니다. 그건 아니고, 블락 전체가 0000이 아니고요. 어쨌든 연속해서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으니까 이 연속하는 비트들에서 뭐 전에 블락의 2개와 여기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3개를 초과하는 0이 연속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000 이건 완전히 오비어스하게 이거는 3개 이상의 0이 들어가 있죠. 3개 이상의 3개를 초과하는 4개짜리 이게 바꿔줍니다. 자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죠? 3개까지는 괜찮다면 요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0001이
예를 들면 여기 뒤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00 0010 다음에 뭐 0001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4개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0이 좀 많은 애들 있잖아요. 예, 0이 좀 많은 애들이 서로 이렇게 붙게 되면 지금 이 블락으로 나눠서 그렇긴 한데 붙게 되면 이제 4개 혹은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바꾸느냐? 아무리 붙어봤자 지금 이런 애들을 만든다면 이런 애들이 어떻게 쌍을 지어봤자 연속된 0이 4개까지는 안 나오도록 붙이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00이 많은 애가 연속으로 나오는 0이 많은 애가 이런 애가 있어요. 11100. 자, 이게 나온 다음에 0이 또 많은 게 있어봤자 어디에요? 여기 있긴 한데 꼭 1이 앞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놈하고 붙어봤자 01111 이렇게 돼봤자 3개네요. 그죠? 맥스 3개까지밖에는 안 나오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 encoded sequence, 즉 5B에서는 연속된 4개 혹은 그 이상의 0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연속된 값이 4개까지 나오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B, 4B이다 보니 4B, 5B이다 보니까 코드가 남아도는 게 생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2의 16, 그러니까 2의 4승이니까 16개가 있게 되는데 2의 5승계는 이 16개 더하기 또 16개가 있어요. 사실 여기 지금 안 나오는 8개가 또 있거든요. 여기 8개. 그래서 이제 이 남아도는 코드를 잘 쓰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8B6T에서도 남아도는 코드를 가지고 뭐 에러 디텍션에 쓴다든가 플러스 마이너스 밸런스를 맞추는 데 쓴다든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한 형태로 이 남아도는 코드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낭비하지 않고 특별한 용도로 씁니다. 물론 이제 안 써버리는 8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들 중에서 이제 데이터가 아닌 컨트롤을 위해서 이제 몇 개를 또 뽑아서 쓸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그 문제는 지금 지금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우리는 뭐 컨트롤이 뭔지 나도 모르겠고요. 일단 데이터 쪽에서 이러한 그 4개 이상의 0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코드를 그러니까 지금 32개 중에서 16개를 뽑아서 그들끼리 아무리 서로 컨캐터네이션을 해봐도 절대로 0이 4개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거 우리가 쉽게 설계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 이제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죠? 예, 안 보내야 할 비트, 그러니까 안 보내도 되었을 비트를 하나를 추가를 하잖아요. 4B, 5B니까 한 비트 추가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그널 레이트가 20%가 올라가요. 여기다 뭐 이렇게 네 심볼 보낼 거에다가 뭐 예를 들어 5심볼을 보내야 된다. 이런 거로 된 거니까요. 그죠? 예, 20%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약간의 연속한 0들이 3개까지는 허용되기 때문에 미미하나마 이 문제가 좀 찜찜하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긴 합니다. 자, 예를 드는데 원래는 이제 1Mbps로 보내야 돼요. 데이터를. 그런데 4B, 5B를 쓰고 NRGI를 쓰는 요 조합한 스킴과 아예 맨체스터를 써버리는 방식.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게 지금 NRGI가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를 겪고 있으니 여기다가 4B5를 장착을 해서 전처리를 해줌으로써 그 문제를 막는 그것이 방법 1. 아예 맨체스터 코딩,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가 없는 이놈으로 그냥 아예 대체해버리는 방법 2. 자, 어느 것이 낫겠냐 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최소의 요구되는 대역폭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쪽이 나을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취지는 뻔해요. 블락 코딩이 왜 필요한가? 자, 블락 코딩을 쓰는 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봤듯이 4B5B 블락 코딩은 시그널 레이트를 25% 증가, 잠깐만 20%나 했었던가? 틀렸네. 그쵸. 그러니까 20% 증가돼서 1.25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1의 뭐가 좀 헷갈렸는데 20%가 맞아요? 25%가 맞아요? 25%네요. 여기가 20%가 잘못됐네요. 4분의 5. 네, 25%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25%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5가 됐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밴드위스는 어떻게 되냐? 미니멈 밴드위스는 어떻게 되죠? 비트레이트가 1.25메가비핏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 밴드위스는 이제 2분의 n 이걸 우리가 그냥 계속 쏘고 있잖아요. 예. 어프락시메이션 한다면 그런 거라고 하는 건데 2분의 n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지금 이번 학기 내내 쓰고 있는 이것이 뭐 이거를 대체하게 만들 경우에 예. 그럴 때 이제 2분의 n 필요하죠. 그래서 밴드위스로 말하자면 이제 1.25메가bps의 절반인 625 단위는 헤르츠로 바뀐 625 킬로 헤르츠가 됩니다. 반면 이게 이제 1번이었고 2번 솔루션의 경우 맨체스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미니멈 밴드위스가 그냥 뭐예요? n이죠. n 딱 2배가 들어요. 그러니까 1메가헤르츠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선택입니다. 사실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밴드위스가 진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1번을 선택해야 되고요. 깔끔하게 DC 문제와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밴드위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상황에서는 그건 뭐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택은 2번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엔지니어링은 선택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블락 코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8B10B예요. 시간상 아마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쳐야 할 것 같네요. 8B10B는 뭐겠어요? 뭐 8비트 단위로 끊은 뒤에 그 8비트를 10비트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레이트 증가분은 25% 똑같아요. 뭐와? 4B, 5B와. 그렇지만 똑같이 25%의 비트레이트 증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뭇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에러 디텍션 케이퍼빌리티가 사뭇 달라요. 여기서 아까는 뭐가 남았냐면은 4B, 5B니까 절반 이 5B로 만들어진 32개의 코드 중에 절반은 요 4B에 대응하는 16개의 코드를 만들고 나머지는 뭐 컨트롤인가요? 그런 거에 썼었죠. 그리고 나머지 8개는 또 쓰지도 않았고 뭐그 정도 남았어요. 16개 남았었죠. 16개. 근데 여기는 무려 768개가 남습니다. 2의 10승, 즉 10B로 만드는 2의 10승계의 빛 패턴에서 8B에 해당하는 2의 8승계의 빛 패턴을 미인 선발하고 나서도 남는 게 무려 768개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온갖 용도에 쓸 수 있겠는데 뭐 했었다고요? 에러 디텍션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구현할 때 아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테이블에 보면은 이렇게 2의 4B5 이야기입니다. 2의 4승계의 엔트리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엔트리가 개수가 쭉 2의 4승계 엔트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테이블 사이즈가 뭐예요? 2의 4승이죠. 16개 엔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테이블 사이즈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2의 지금 8승계 256개 이렇게 되죠. 어디서는 여기 AP10B에서는 256개 엔트리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나마도 좀 크다. 여러분이 이 블락 코딩 하는 회로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한 무슨 상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림을 상자로 그렸을 뿐이에요. 되게 작은 이제 조그만 회로 뭐
회로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조그만 이제 모듈인데 그거에서는 이런 메모리를 이만큼 쓰는 것도 좀 줄이고 싶다. 그래서 매핑 테이블 사이즈 좀 줄이고 싶다 해서 구현을 조금 테이블 하나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8B, 10B를 어떻게 나눠서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5B, 6B하고 3B, 4B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이거 합치면은 어떻게 돼요? 5B와 3B 합치면 8B죠. 6B와 4B 합치면 10B예요. 그래서 여기에 테이블 엔트리 개수가 32개, 그리고 여기 엔트리 개수가 8개, 다 합치면 40개죠. 256개 엔트리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을 쪼개서 어쨌든 AP, 10B를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해놓고 여기 이건 또 뭐냐라고 하는 건데, 자 768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라인 코더 중에서 8B60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플러스 남아돌고 마이너스 남아돌면 다음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맞추고는 했었는데, 이제 그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좀 남아돌았다. 그러면 이번 코드를 갖다가 여기에 있는 정식 그 2의 8승계 중에 있는 그걸 쓰지 않고 여기에 남아도는 것들 중에서 요거에 짝이 되는 이제 인버전된 버전을 갖다 써버리면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냥 그 AB60에 나온 그런 비슷한 테크닉을 동원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맞췄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용도 AP10B 어디 쓰이냐? 이더넷에도 쓰이고요. 기가빗 이더넷에.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 안에 PCI 익스프레스라는 그 기술 쓰이는 거 아시죠? 버스가. 그래서 여기도 쓰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로젝터에다 끼우거나 모니터에다 컴퓨터 이렇게 연결할 때 HDMI 쓰시죠? 그 HDMI에도 쓰여요. 그리고 USB 3.0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이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네, 시간이 여기까지 허락되는 것 같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스크램블링이에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